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혹독한 10월. 누구한테 혹독한 10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이 24%가 또 나왔어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흘 동안 조사해서 금요일 날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8월에 24%가 나왔었다가 살짝 올랐었잖아요. 그게 다시 24%로 떨어졌습니다. 예. 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역시 해외 순방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제일 많이 꼽혀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 해외 순방에 있었던 성과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정면 돌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서면 브리핑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전에 갔었던 해외 순방의 어떤 그 성과들을 다시 거론을 했어요.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창의적 해법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예전에 얘기했었던 한미 FTA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를 감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브리핑 굳이 휴일에 이례적인 것 예.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돌파하기가 또 근데 쉽지가 않은 게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예, 예. 내일부터 이제 3주 동안 있을 텐데 집권 첫 국정감사라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양쪽 모두 이렇게 공격이 되는 게 첫 국정감사거든요. 네, 예. 당연히 야당은 집권 여당 쪽에 뭐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 물을 거고, 여당도 이게 감사 대상의 정권 말, 그러니까 지난 정권 말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치열하게 이제 싸우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관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로는 계속 그 밥상에 그 비서관 논란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강공 모드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중도층 여론에는 별로 안 좋을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싸우는 쪽으로 각을 잡았고, 당권 주자들도 계속 돌격하고 있고, 네.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MBC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뭐 유감 표명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욕을 엄청 먹었답니다. 아,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왜 유감 표현하냐고? 네, 당내 지지자나 의원들한테, 특히 이제 TK 의원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목소리가? 예, 지금 단정하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원사이드한 톤으로 바뀌었죠. 제가 근데 이제 예, TK의 지역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한테 사석에서 얼마 전에 좀 물어봤더니 네. 거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승민급으로 욕을 먹었다, 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 다 기분이 서로 나빠지는 그런 어쨌든- 발언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강공 모드로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갤럽의 금요일 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에서 무당층,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당층 혹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율만 좀 따로 떼서 보면 무당층, 중도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15%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무당층이 이번 이 이슈 비서관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졌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강경 모드로 대통령실과 같이 가는 게, 커플링 모드로 같이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김주일 대표. 예, 그 갤럽 조사의 그 부정평가 이후에 1위로 외교가 꼽혔고 2위가 무능이 꼽혔거든요. 둘 다 흔치 않습니다. 외교가 꼽히는 거, 무능이 꼽히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정감사 얘기를 하면은 전쟁이다. 라고 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이다. 예, 전쟁이에요. 각 위원회마다 쟁점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이제 쟁점 붙을 테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붙을 겁니다. 뭐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 뭐 입시 비리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태세고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C와 관련된 언론 자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외교 참사와 이게 같이 맞물릴 것 같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당연히 지금 이번 순방 관련해서 엄청나게 48초 환담, 조문 취소 등등이 나올 것 같고, 네. 국방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행안위원회에서는 이제 경찰 수사,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등을 놓고, 그리고 경찰국 신설을 놓고 부딪히고, 예. 국토교통위에서는 대장동 의혹,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 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뭐 예. 기타 등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뭐 안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위원회에 쟁점이 다 있네요 보니까. 예. 뭐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가지고 이제 아. 붙을 태세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점점점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권 그러니까 당 대표 된 이후에 초반에는 좀 이제 민생 쪽으로 하고 자제를 했는데 지난 30일에는 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좀 직접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요번 요 비속어 논란 국면에서 그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워딩인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표는 말을 안 하고 네.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등판한다라는 거는 뭐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이다 이재명이 다시 이제 재림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쟁이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발언이 이제 나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용로 참사다. 이걸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이재명 대표 옛날 그 욕설 그걸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용로 참사다 또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이제 또 강하게 지도부들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강대강으로. 그래서 민주당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이전비가 1조 원이다 실제 합참하고 국방부 8천억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로도 지금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김가연 기자. 예. 어느 부분 주목하세요? 이번 주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국민의힘한테 이번 주가 또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다. 국감 말고 예. 정당 안에서 예, 윤리위 얘기군요. 얘기들이 많던데 한 2달째 운명의 한 주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윤리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뭐 징계를 심의하게 될 텐데 당 안에서는 지금 제명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 3년 정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될 텐데 이게 왜냐하면 당장 이항희 윤리위원장 임기가 한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정도까지 끝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좀 해야 될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올리면서 어떤 그 균형, 어떤 부담을 좀 줄이는 판단들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력하게 되고 있고 가처분 같은 경우 지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법원에서 다음 주 이후에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국민의힘은 가처분에 뭐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윤리 징계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길을 차단하려는 생각인데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줄기차게 뉴스쇼에서 다룰 것 같고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어제 늦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질문지까지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로 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감사원이 별도로 한 2달 전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메일이랑 전화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다가 서면 조사를 응하라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는 취지로 보이고요. 이메일로 또 질문지까지 같이 보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어제 그 이메일 온 것도 바로 반송 처리를 해버렸대요. 열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그런 거죠. 예. 이게 의미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감사원에서 한 거긴 하지만 국감 시즌에 이렇게 맞물려 갖고 여야 관계는 역시 또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치 보복이다. 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다 메시지를 냈는데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다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민주당 당내에 있는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그리고 뭐 당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오늘 오전 뭐 10시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겠다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통보한 거 관련한 기자회견이 오늘 있어요. 네,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개천절이어서 이런 공휴일에는 뭐 커다란 발표 이런 것이 거의 없는데 특히 공휴일 오전에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하는데 이제 강하게 아마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다. 예. 자,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발언이 약간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외교 참사,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닉슨을 야당에서 언급을 했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근데 닉슨은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거짓말로. 그리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도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서 이게 여야 강경 대치를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 주말에는 지금 윤석열 퇴진 무슨 집회 같은 것도 막 광화문 쪽에서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 인원이 제법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야당에서 조금 받아 안고 가려는 것 같고요. 어제 검찰이 성남 FC 공모자로 이재명 대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성남 FC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 2명이 됐잖아요. 예. 두산건설 쪽 관계자 1명하고 성남시의 당시 그러니까 실무 관계자, 실무자 2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공소장을 살펴보니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공모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거죠. 공모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전략추진팀장 성남시 그리고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해서 다 전직인데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모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공모를 했으면은 기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은 이재명을 겨누고 있는데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지는 예. 이 공모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증거를 잡고 이제 그러니까 탑에서 다운으로 가는 식의 기소 수사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식, 다운에서 탑으로 가는 식의 수사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거 자체를 공모했다라고 근데 정도를 쓰려면은 사실 이거는 기소를 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검찰이. 근데 이거를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 잘 난항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 밑에서부터 위에서 정진상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를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격하게 정치권에서는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 김광일 기자. 네. 또 하나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교육위에서 이제 아마 예.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어제 의혹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 민영배 무소속 의원 무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죠. 민영배 의원이 어제 발표를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에 게재됐던 심사위원 5명 그 서명을 보니까 모두 한 사람이 작성했던 것 같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됐던 게 그 필적을 감정을 했는데 같은 필기구를 썼고 필체도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내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바로 반박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작년에 언론에서 이미 의혹 제기가 됐던 건데 그때 특정감사하면서 다 조사를 벌였었다. 아, 서명도? 예.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글자는 조교가 쓴 거로 확인을 했는데 그 이름만 조교가 실무적으로 쓴 거고 이미 심사위원들은 인증서에다 다 날인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 자체로는 좀 클리어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또 파장이 어떻게 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에 아주 굵직한 것만 지금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이번 국정감사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볼 수 있을까요? 짧게. 김근식 외출 금지. 예, 김근식 교수님 오늘 뉴스당 나오시는데 김근식 교수 전혀 아니고요. 조만간 출소하는 흉악범 김근식 얘기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던 사람이죠. 외출 금지 시간이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외출 금지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검찰이 추가로 요청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3시간을 늘렸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등교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외출 금지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을 좀 확대했고 또 그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서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